형들, 차트를 보고 오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측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어 형들?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해보자. 삼성전자 5분봉이야. 내가 지금부터 지지와 저항을 말하기 전에 일단 차트를 보기 쉽게 선을 몇 개 그어볼게. 선을 그은 기준은 지지저항에 따라 그은 거야. 그럼 차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기 전에 지지저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줄게. 지지저항 개념은 쉽게 말해서 이전의 고점이었던 부분을 뚫고 상승한다면 그 고점은 뚫은 이후에 저점이 되고, 이전의 저점이었던 부분을 뚫고 빠진다면 그 저점은 빠진 이후에 고점이 된다는 이론이야. 어때? 이해가 좀 가는 것 같아? 실제 차트를 보여줄게. 빨간 부분은 같은 가격대 안에서 지지가 되는 부분을 보여줬어. 검정 원 부분은 같은 가격대 안에서 앞부분에서 지지가 되었던 부분이 뒷부분에서 저항이 되는 것을 보여줬어. 이렇게 보니 지지와 저항 쉽게 이해가 가지? 이런 부분들로 주식의 주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는 기본 중에 기본을 얘기했고, 밑꼬리를 길게 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지수의 큰 부분을 기여하는 삼성전자와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지수는 형들이 아는 코스피 코스닥 그 지수를 얘기하는 게 맞아.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안에 수백 개의 종목을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숫자로 표시해 놓은 값이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당연히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코스피 지수는 크게 움직여. 보이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의 47% 가까이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22%, 하이닉스는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자, 간략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봤고, 다시 돌아와서 그만큼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휘청하면 대한민국이 휘청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만큼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삼성전자는 코스피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니 지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그럼 코스피 지수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움직이느냐? 장중에는 그게 맞아. 근데 형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지수 선물이라는 것이 있어. 사실 이론상은 개별 종목 움직임 후에 지수의 움직임이 맞는데, 사실 내가 겪어본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아. 지수 선물의 움직임과 지수의 움직임의 연관성이 더 커. 선물 지수가 움직이고 코스피 다음 개별 종목이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선물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선물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물건, 즉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격을 미리 사고 파는 계약이야. 가장 쉬운 예로 쌀과 농부를 비유해볼게. 농부가 6개월 후 쌀 100kg을 지금 가격 5만원에 팔겠다고 계약. 6개월 뒤 쌀 가격이 7만원이 되면 매수자 이익, 6개월 뒤 쌀 가격이 3만원이 되면 매도자 이익. 현재 시점의 미래 가격을 예측해서 매매하는 계약이 선물이야. 주식에서는 쌀 대신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 자산이야. 코스피 200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를 미래 특정 시점 3, 6, 9, 12월 마지막 목요일에 지금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파는 계약이야. 3, 6, 9월 마지막 목요일이 앞선 선물 계약의 종료일이야. 3개월마다 선물 만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건 간단한 선물의 개념이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선물의 기초 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라고 했어. 다시 말해, 선물 상승에 베팅한 사람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코스피 200 종목이 올라야 돈을 버는 것이고, 선물 하락에 베팅한 사람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코스피 200 종목이 내려야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럼 다시 말해, 선물에 베팅한 사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같이 매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겠네. 기초 종목이 오르거나 내려야 결국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선물과 개별 종목 간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지? 그만큼 둘 사이의 관계는 밀접한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밑꼬리 얘기하다가 선물 얘기까지 온 거잖아. 밑꼬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갑자기 선물이 빠진단 말이야.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갑자기 종목이 빠지고 계좌에 내 평가 잔액이 하락하니까 겁나지 않겠어? 그러면 쉽게 말해 패닉셀을 하게 되는 거야. 굳이 팔 이유가 없는데 남들이 다 파는 것 같으니까 나도 겁나서 막 던지는 거지. 그래서 기준선보다 너무 과도하게 팔아버리니까 저런 밑꼬리가 생겼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어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감이 잡히는 것 같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